허리, 목, 수술 시 나사몬 유압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1cm만 작게 절개해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 나사못을 넣지 않고 인대를 재건해 척추를 안정시키는 척추인대 재건술. 척추 프로 김경환 원장님의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과 척추인대 재건술. 지금 시작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척추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일부 선천적 원인을 제외하고 노화와 연관돼서 척추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을 이루고 있는 척추 디스크, 황색인대, 그리고 후관절 뼈가 퇴화되면서 두꺼워지거나 파열하여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인데 어떤 증상으로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대개 오래 걸으면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다고 하십니다. 특히 허리를 펴면 통증이 심해지고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한 허리를 펴고 반드시 누워 잔 뒤에 허리 통증이 심해서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하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신경이 손상되는 증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방치했을 경우에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검사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척추 관련 질환은 사실 환자의 증상이나 병력을 통해 추정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의료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병변만을 정상 조직에 손상 없이 콕 집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MRI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 뼈와 신경, 그리고 인대 등 각기 다른 신체 조직을 다른 색깔로 나타내 주어서 병의 종류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MRI 조형 영상이 개발되어서 척추 신경의 흐름이 원활한지 아닌지와 신경의 협착의 정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 조형 MRI 검사의 경우에는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쭉 내려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병이 있는 경우에는 길이 막히거나 끊어진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한 군데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협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어디까지 할지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수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누워서 지내시는 것은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적절한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척추 주변에서 신경을 압박해주고 있는 병변을 제거해주어 신경을 확장해서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 수술하면 정말 무섭죠. 큰 나사못이 생각이 나고 절개 막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환자분들도 많이 두려워하시죠. 척추는 몸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장기라서 이를 들여다보려면 예전 수술의 경우에는 피부를 길게 째고 근육을 넓게 벌려주어서 수술을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이 개발되면서 손톱만한 피부 절개를 이용하여 근육 손상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척추가 틀어져서 교정이 필요하거나 심하게 덜렁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인대를 통하여 고정을 해주어서 나사 고정술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과 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상처도 작으니까 덜 아프고 피도 덜 나고 적극적인 치료를 겁낼 일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술처럼 간단하지만 또 수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 치료법들이 있다는 건데요. 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뭐 아니면 도식으로 약 먹고 주사 맞다가 안 되면은 피부를 크게 째고 소위 나사못을 박는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이 개발되어 시술과 수술의 장점만을 환자분에 줄 수 있게 되었고 시술만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절개 수술보다 더 확실한 임상 호전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척추 인대 재건술이 개발되어서 나사 수술을 하던 많은 예에서 네. 인대 재건술로 대체해 줌으로써 환자분들에게 나사 고정술로 인한 부작용의 많은 예를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위 내시경처럼 증상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통증을 좀 제거하는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술자의 맨 눈이나 현미경을 보면서 하던 수술을 특수 내시경을 이용하여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치료법으로 네. 척추 병변의 종류와 심한 종류에 따라서 5에서 9mm의 다양한 굵기의 척추 내시경을 피부 구멍을 통해 삽입하여 근육 손상 없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뼈와 탈출 디스크 그리고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최소 침습 수술법입니다. 말 그대로 한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하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실제 내시경을 척추에 삽입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척추 마취나 부분 마취하에 환자를 엎드린 자세를 취해주고 손톱만한 피부 절개를 실제 영상을 보면서 내준 뒤에 내시경을 순차적으로 삽입해주게 됩니다. 네. 실제 모니터에서 실제 영상을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덧자란 두꺼워진 뼈를 드릴을 이용하여 상하로 제거해주고 두꺼워진 인대도 제거해주게 됩니다. 네, 실제 영상에서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고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 두꺼워진 뼈는 드릴을 이용하여 얇게 만들어준 뒤에 특수 펀치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어 신경을 아주 잘 풀어줄 수 있습니다. 시술 내내 세척이 이루어지므로 현미경 수술보다 수술 후 감염률이 획기적으로 낮으며 신경 손상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출혈도 거의 없어 환자에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상처가 작기 때문에 작은 밴드 정도로 소독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병변 부위만을 좀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환자의 눈이 아닌 내시경이 척추관 안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수술자가 척추관 안에서 신경을 바라보듯 넓고 선명한 영상을 보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은 부분까지 내시경을 이동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깔끔하고 깊이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두 군데 병이 있다 하더라도 피부 절개 하나로 내시경을 삽입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도 빠른 회복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소 절개를 이용하여 정상 근육 뼈의 손실이 거의 없게 되고요. 목, 등, 허리를 포함한 척추 모든 부위에 협착증, 디스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척추 질환이 치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넓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서 기존 수술보다 신경 손상 없이 구석구석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수술 후 출혈과 감염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고 통증 감소나 회복 속도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척추 마취나 부분 마취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도도 높이고 치료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 허리에 생긴 협착증이나 또 디스크 치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로 허리뿐 아니라 목과 등에 생긴 병도 잘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과거에는 목에 생긴 병인지 허리에 생긴 병인지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수술법을 적용하였다면 네. 최근에는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로 척추에 생긴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만성 통증이든 치료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병에 따라 각기 다른 약이 필요로 하였다면 그쵸. 현재는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이라는 약 하나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사못 고정술을 대신하는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척추뼈는 단단한 인대들로 연결돼서 든든한 척추 기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들 인대들이 다치거나 퇴화하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주로 문제가 되는 인대로는 극돌기라고 하는 등뼈 위에 길게 연결돼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힘에 지탱하여 지지해주는 등뼈 상부 인대와 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등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완충하고 방지해주는 등뼈 사이 인대가 있습니다. 이들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강력한 고정력을 제공해주어 현재까지 나사 고정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해야 될 척추 분절을 고정하게 됨으로써 네. 고정 위아래
그 척추 분절이 빨리 망가진다는 단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 분절을 고정하게 되면은 척추 운동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는 태생적 단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를 보강할 방법으로 개발된 치료법이 척추 인대 재건술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척추를 지지해주고 충격을 완충해주는 인대라는 끈이 늘어지고 망가졌을 때 더 새로운 끈을 이용하여 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있나요?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나사 고정술을 한 사진으로 해당 디스크를 모두 다 제거하고 인공뼈를 삽입한 후에 해당 분절 상하 척추를 나사로 고정한 사진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 분절은 앞으로 영원히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디스크를 모두 보존해주고 두 마디의 인대 재건술을 시행해준 사진입니다. 실제 지금 철사가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네. 척추 인대가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인대 속에 삽입한 금속실이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는 튼튼한 인대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척추인대 재건술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좀 효과적일까요? 척추가 심하게 틀어지거나 덜렁댈 정도로 불안정증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나사 고정술을 대신하여 인대 재건술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척추뼈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서 뼈끼리 충돌하거나 흔들려서 심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이나 나사 고정술을 권유받으셨으나 큰 수술이 너무 부담스럽고 허리 움직임을 유지하고 싶은 분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기저질환으로 큰 수술이 불가한 경우에 매우 도움이 되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협착증이 심해서 두꺼워진 인대를 많이 제거하게 되는 경우에 네. 척추 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는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모형을 갖고 오셨는데요. 모형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이 나사 고정술이고요. 상하 분절 척추에 나사를 고정해서 강봉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실제 이 부위 운동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인대 고정술을 한 네. 모형이고요. 실제 운동 분절의 운동성을 유지해 주면서 약간의 고정력도 제공해 주고요. 이 빨간 인대를 덧대줌으로써 척추를 뒤로 젖힐 때 부딪히는 충격도 완화해 주며 실제 신경 구멍의 높이도 일부 복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영구적인가요? 인공인대는 특수 재질로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생체 조직의 인대는 척추가 불안정할 때 두꺼워져서 협착증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지만 네. 이 인대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척추에 협착증을 일으키거나 병변을 일으키는 단점이 없습니다.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 목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 부분은 뭔가 좀 더 미세할 것 같기도 하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허리 질환 치료보다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과 등에 생긴 척추 질환도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을 당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목 앞이나 뒤쪽으로 크게 째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나 인공뼈를 삽입하여 강판을 덧대는 등 고정술로 큰 수술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뒤쪽에 손톱만한 피부 절개를 이용하여 내시경으로 터진 디스크나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환자분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사실 뭐 휴대폰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목의 근육통인지 아니면 협착증이나 목 디스크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이나 어깨 쪽에 통증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게 진행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뻣뻣하고 팔과 손이 저려지며 당기는 느낌, 심한 경우에는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진행하는 경우에 신경 손상이 일어나며 팔이 무겁고 힘이 빠지고 악력이 저하되며 손의 감각도 둔해지게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보행장애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네. 시간이 지난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래요? 증상이나 병변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견디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직업과 일상 그리고 취미까지 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빛처럼
더 큰 이자로 되돌아와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제때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 통증뿐만 아니라 손의 감각이 떨어진다면 치료를 서둘러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포인트 경추 신경 확장술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원포인트 신경 확장술을 통해서 네. 탈출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영상입니다. MRI에서 막연히 보이던 병변을 초고화질 내시경 카메라로 매우 선명하게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예전처럼 디스크를 통째로 갈아 끼우거나 나사못으로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이 아니라 네. 지금 아픈 부위만 정확하게 불필요한 큰 절개 없이 선택적으로 치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망치로 망가진 척추를 두들겨서 재건축하던 시대를 지나서 레이저로 정확히 조준해 제거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은 줄이고 회복은 빠르고 절개는 거의 없고 삶의 회복이 훨씬 앞당겨지게 됩니다.